권영주의 카주타. 안녕하세요. 국카 드라이버 권영주입니다. 이봐 와이프, 뭐하고 있나? 얼른 유리 닦으라고. 저 열심히 닦고 있어요. 소리치지 마세요. 와이프가 열심히 닦아줘야 와이프인 거야. 1920년대 자동차 와이퍼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상황 가정해 본 겁니다. 비가 오면 남편이 운전하고 와이프가 옆에서 수동 레버 열심히 돌려야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오늘의 스타트 카톡 와이퍼입니다. 비 올 때 와이퍼 없으면 운행이 어렵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반려자 와이프 없으면 쓸쓸합니다. 그런데 왜 와이프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걸까요?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여보, 일찍 들어갈게.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 점수까지 그대로 공개하는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자동차 시승기의 1인자 로드테스트의 김기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라디오 시승기를 쭉쭉 진행해 주실 우리 아리따운 라디오 레이싱걸 정예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로드테스트의 김기범 기자. 자, 기대가 높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입니까? 네, 국내 등록 수입차 100만 대 시대입니다. 네. 이제 다양한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강력한 성능으로 주목받는 수입 중형 SUV 배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포르쉐 마칸 S 디젤 대 아우디 SQ5입니다. 아, 이게 저 가장 인기 있는 수입 중형 SUV인 포르쉐 마칸 S 디젤, 아우디 SQ5. 둘 다 이제 S가 들어가니까 네네. 되게 고성능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죠. 네. 자, 그럼 여기서 국카 드라이버, 저 권영주가 긴급하게 카조타 퀴즈 막 내보냅니다. 오늘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주인공은 포르쉐 마칸 S 디젤, 아우디 SQ5입니다. 아우디와 포르쉐 아주 유명한 차들이죠. 이 아우디와 포르쉐 본사가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일본, 2번 미국, 3번 독일. 카조타 퀴즈를 보내주실 때는 잠깐 차를 세우셔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4분 선정해서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수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불수원샷 세트 보내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정예은 리포터 포르쉐 마칸 S 디젤 아우디 SQ5 직접 타보셨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개 탔다. 처음 이렇게 시승을 했는데 네. 너무나도 좋은 이 외제차를 타보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수입차라고 해서 그런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물론 가격 때문에 부담이 좀 되겠지만 그럼요. 관심이 높은 만큼 한번 다뤄볼 만하겠죠. 국내 최초 듣는 라디오 시승기 귀를 활짝 열고 지금 시작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포르쉐 마칸 S 디젤과 아우디 SQ5 외관부터 먼저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저희가 보는 차가 지금 마칸 S 디젤인데요. 동물의 왕국에서 네. 표범이 꼭 달려오는 것 같은 입을 그런 쫙 벌리고. 이미지예요. 예, 잡아먹을 것 같이 달려오고 있는 커다란 입 같죠, 저 부분이. 눈을 부라리며. 마칸은 포르쉐 전 차종 중에서도 가장 막내입니다. 만만한 막내는 아닙니다. 결코 평범해 보이지가 않죠. 절대 안 지는 막내. 절대 안 지는. 출생의 비밀. 마칸 같은 경우는 Q5랑 유전자가 같습니다. 뼈대와 심장을 같이 씁니다. 엔진이 똑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겉모습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이고요. 뭐 맞습니다. 공통점은 저는 외관상으로는 하나도 발견되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콧불소 같다는 느낌? 코 부분이 강조되어 있죠. 그 앞에 그릴이 싱글 프레임 그릴이라고 하는데 한 덩어리로 된 그릴이 아우디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 유행의 시작이 아우디였고요. SQ5라는 마크가 딱 적혀져 있어요. 저 표시 하나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좀 블링블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비싸. 보시면은 광택이 은은하죠. 네, 은은해요. 그래서 더 고급스럽죠. 이 범퍼에 구멍들이 있는데요. 벌집 모양 같아요. 네, 벌집 모양 맞습니다. 허니컴 그릴이라고 하는데 네. 고성능 차일수록 엔진을 식히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대한 많은 공기가 차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죠. 이 사소한 것 하나가 네네. 이 아우디의 브랜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포르쉐 마칸 S 디젤 아우디 SQ5 외관 비교 생생하게 들어봤는데 외모가 극과 극이네요. 마칸이 좀 상남자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타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웠고 아우디는 좀 따뜻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타보니까 굉장히 좀 거친 매력이 있었어요. 아, 네. 결국은 뭐 둘 다 남자. 둘 다 남자라는 남자. 거. 네. 남자. 사실 가장 재밌는 게 이렇게 다른 두 차가 DNA 유전자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뼈대, 차의 밑바탕이 같고요. 또 심장이 같습니다. 엔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뼈대 같은 경우는 포르쉐 마칸이 한 세대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화한 형태고요. 엔진 같은 경우는 마칸은 터보가 1개, SQ5는 터보가 2개입니다. 그래서 배기량과 엔진 형식은 똑같지만 출력에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뭐 이 외관 비교만 들어봐도 가슴이 쿵쾅 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라디오 카데카 시승기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타보실 차는 아우디 SQ5입니다. 떠나보겠습니다. 앉았을 때 이 느낌이요. 딱딱하지는 않은가요? 푹신푹신한 느낌 좀 들어요. 푹신푹신한 느낌 네. 있고 네.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이런 걸 보통 버킷 시트라고 하는데 경주용 차에 달려 있어요. 몸이 안 흔들려야 차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막 넓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 기준으로는 소형 SUV로 분류가 되는데요. 국산차 중에 비교를 하면 산타페랑 크기가 비슷해요. 산타페보다 너비가 더 넓습니다. 박음새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아우디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맞물려 있죠. 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비행기 조종석에 타고 있는 기장 같은 느낌? 스위치가 굉장히 많죠. 네. 손으로 클릭은 안 돼요. 이 독일차 업체들이 굉장히 고집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어 변속 레버 밑에 동그란 다이얼이 있는데 MMI라고 이런 각종 기능들을 다루는 스위치예요. 돌리면은 메뉴가 하나씩 움직이고 누르면 선택이에요. 근데 사실 손이 안 익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네.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온도 조절 장치도 보시게 되면은 네. 무려 1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시원하네요. 네,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시나 봐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까요? 네. 버튼을 누르는 방식. 네, 조용하죠? 네. 근데 이제 약간 디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소리는 들리긴 하죠? 웅웅웅. 여기 보니까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라는 버전 5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 차의 성격을 바꾸는 스위치인데요. 다이나믹 모드도 있어요. 네, 다이나믹 모드 같은 경우는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또 운전대도 무거워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또 굉장히 화를 내고.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다이나믹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처음부터 네. 달리시죠. 차가
차가 지금 다혈질적인 상태로 변해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화가 나 있는 네. 상태군요. 그럼 더 화를 한번 내게 해볼까요? 그럼요. 때려야죠, 그러면.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지금 제가 살짝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뿔소가 막 달려가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Q5 중에서 똑같이 생긴 애 중에 특출나게 성능이 좋은 애예요. 얘는 3000cc인데 배기량이 최고 출력이 300마력을 넘죠. 313마력. 현대 아반떼 같은 경우에 최고 출력이 160마력입니다. 그러면 배로 많은 거네요. 배로 지금. 많은 거죠. 네. 네, 아우디 SQ5 라디오 시승기 들어봤는데 우리 정예현 리포터 직접 운전. 네. 감동적이었나요? 그럼요. 제 차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김 기자가 보기에 아우디 SQ5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뭘 꼽을 수 있습니까? 남한테 지는 건 싫잖아요. 아우디 SQ5는 그 Q5 계열 중에는 가장 성능이 셉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포르쉐 마칸 S 디젤 한번 또 타봐야죠. 네. 시승해보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르쉐 마칸 S 디젤 함께 시승기 떠나보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네, 저희가 보는 차가 지금 마칸 S 디젤인데요. 마칸은 8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결코 평범해 보이지가 않죠. 나 포르쉐야 하고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엔진 소리도 정말 상남자의 좀 거친 부분이 있어요. 우렁차죠, 아주. 엄청 우렁차고 네. 또 아우디랑은 소리가 굉장히 또 다른. 일부러 소리를 다듬는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우디보다 제 몸을 감는 느낌이 더 딱 맞게 감싸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몸 허리 부분이 꽉 끼는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포르쉐다 보니까 우리 이름값을 해야 되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비행기 조종석이네요. 위를 한번 보시죠. 위에도 이렇게 버튼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스위치를 좀 줄줄이 늘어놓는 이런 배열을 포르쉐가 의도적으로 한 거죠. 네. 위에 있는 것만 본 거고요. 그리고 아래는 지금 기어봉 더 많아요. 양쪽으로는 엄청난 스위치들이 있죠. 포르쉐는 친절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친절하지. 소비자들이 포르쉐에 맞춰주길 원하지. 어디 스위치가 어디 있나요? 어떻게 보면 좀 쉽네요. 네, 저 버튼을 찾고 있었거든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차 열쇠 꼽는 자리가 보통 운전대 오른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항상 돌릴 그쵸? 수 있잖아요. 얘는 왼쪽에 있죠. 거기다가 돌리는 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방식이죠. 이게 자, 한번 출발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낌이 안 나요. 더 네.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우디보다는. 아우디보다도 네, 더. 저는요. 개인적으로 더 안 네. 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일단 가속할 때 아우디가 좀 더 거칠죠, 느낌이. 아우디가 훨씬 거칠었어요. 그쵸? 네. 왜 이렇게 부드럽죠? 마칸이 더 부드러운 남자같이 느껴져요. 네. 겉가속이 좀 반전이 있네요. 반전이 있는 매력이 반전이 있네요. 겉가속이 다르네요. 네. 네, 포르쉐 마칸 S 디젤 라디오 시승기 들어봤는데 우리 정예현 리포터 역시 또 직접 운전해봤죠? 네, 그렇죠. 저는 가장 좀 좋은 느낌이었던 게 네. 이 시트가 저를 꽉 안고 있는 느낌. 이거 백허그. 네, 제가 예. 안 놔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김 기자는 가장 인상적인 것 뭡니까? 네, 그 정확히 좀 사실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포르쉐 마칸이 한 세대 정도 더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차체가 굉장히 숙성된 느낌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더 최신 모델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아우디 SQ5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 이 차에 이것이 좋다. 난 이 차에 저것이 싫다. 좋고 싫음이 명확한 방송. 저희 라디오 시승이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시승차의 좋은 점. 먼저 김기범 기자. 아우디 SQ5 포르쉐 마칸 S 디젤. 네, 아우디 SQ5는 소위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네. 가장 센 놈답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의 전반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네. 그리고 포르쉐 마칸 S 디젤은 아무래도 매끈하게 잘 빠진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라디오 레이싱을 정리현 리포터, 난 아우디 SQ5 포르쉐 마칸 S 디젤 이게 좋다. SQ5는 오감을 만족시켜줬거든요. 오감. 소리도 좋았고 네. 그 시트의 촉감도 좋았고 아이스 컵홀더가 있어서 저희 미각도 채워졌고 앞에 시야도 넓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성 품질이 좋았고 네. 포르쉐는 포르쉐라서 좋았어요. 포르쉐는 포르쉐였다. 그렇죠. 권용주는 권용주였다. 자, 그리고 2차.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그렇다. 솔직히 싫다. 솔직하게 한번 갑시다. 우리 저 김기범 기자. 네, SQ5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렬한 성능을 아까 장점으로 꼽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으르렁거리고 딱딱한 승차감이 취향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네. 포르쉐 마칸 S 디젤 같은 경우는 현재 옵션으로는 오디오가 좀 성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오디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우리 김기범 기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우디 SQ5는 지나치게 으르렁, 지저대지 마라. 이런 얘기고, 마칸 S 디젤은 오디오, 소리 좀 키워라. 이런 얘기죠. 자, 라디오 레이싱걸 정예훈 리포터 평가 부탁합니다. 저는 SQ5는 제가 팔이 좀 짧거든요. 네네네. 기상 깜빡이가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불편했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버튼이 있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예훈 리포터가 본 아우디 SQ5의 문제점, 한국인의 짧은 팔을 감안해다오. 마칸 S 디젤, 지나치게 많은 스위치는 혼란스럽다. 자,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을 보여주는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권영주의 카조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주관적으로 점수까지 공개합니다. 오늘의 배틀 주인공인 아우디 SQ5, 포르쉐 마칸 S 디젤, 일단 스펙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스펙 배틀. 아우디 SQ5, 포르쉐 마칸 S 디젤 성능 배틀. 먼저 최고 출력입니다. 아우디 SQ5는 313마력, 포르쉐 마칸 S 디젤 258마력으로 SQ5가 더 높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토크, 아우디 SQ5는 66.3kgm고 포르쉐 마칸 S 디젤 59.18kgm로 아우디가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음으로 시속 100km 가속시간, 아우디 SQ5는 5.1초, 포르쉐 마칸 S 디젤 6.3초로 이건 역시 아우디의 승. 이번에는 최고 속도 살펴보겠습니다. SQ5는 시속 250, 마칸 S 디젤은 시속 230으로 아우디가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연비 살펴보겠습니다. 아우디 SQ5 리터당 11.9km, 포르쉐 마칸 S 디젤 리터당 11.6km로 연비는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SQ5, 포르쉐 마칸 S 디젤의 성능 배틀이었습니다.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차대차 점수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포르쉐 마칸 S 디젤의 점수 공개합니다. 먼저 김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 85점 주겠습니다. 85점. 자, 라디오 레이싱걸 정예훈 리포터, 포르쉐 마칸 S 디젤은 몇 점? 저는 90점 드리겠습니다. 90점. 자, 그러면 이번에 아우디 SQ5 점수입니다. 두둥. 아우디 SQ5 100점 만점에 몇 점? 김 기자, 몇 점입니까? 네, 역시 85점입니다. 85점. 정예훈 리포터, 아우디 SQ5 몇 점? 저는 93점 드리겠습니다. 93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아우디 SQ5와 포르쉐 마칸 S 디젤. 순간 전자계산기처럼 돌아가는 저의 핵심 뇌세포 175점 대 183점. 아니다. 아우디 SQ5. 웃기지 마. 지금 웃기면 안 돼. 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아우디 SQ5와 포르쉐 마칸 S 디젤 178대 175. 아우디 SQ5 이겼다. 자, 두 분 솔직히 뭐 이제 공개가 다 됐으니까 점수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저 정예훈 리포터는 둘 중에 한 대 사람은 뭐 사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네. 누가 사준다면 포르쉐를 살 것 같고요. 마칸 S 디젤을 사겠다. 제 돈으로 산다면 네. 아우디를 사야죠. 남의 돈으로는 포르쉐 사고 네. 내 돈으로는 아우디 산다. 그럼요. 자, 우리 김기범 기자 솔직히 뭐 살랍니까?
저는 SQ5 살 것 같습니다. 아, SQ5. 뭐 기본 가격은 마칸이 8,240만 원이고요. 마칸 S 디젤이. 네. SQ5가 8,650만 원인데 네. 마칸에는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SQ5에 옵션이 훨씬 많고 네. 게다가 성능도 더 강력합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라디오 시승기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은 짚고 가자. 자동차 핫이슈. 어려운 얘기는 가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자동차 이슈 이야기. 크고 작은 정책들이 우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토타임스의 박준우 기자. 유명하신 분이에요.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조타에서 진지함을 맡고 있는 오토타임 박진우 기자입니다. 그래요. 자, 자동차 핫 이슈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한 번 더.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주인공은 포르쉐 마칸 S 디젤과 아우디 SQ5였습니다. 아우디와 포르쉐의 본사가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일본, 2번 미국, 3번 독일. 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4분 선정해서 불수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불수원샷 세트 보내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박준우 기자 당연히 답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힌트 하나 날리세요. 저 이 나라 출장할 때마다 네. 매일 저녁 맥주 먹는 재미에 아주 흠뻑 취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브라질에서 열린 월드컵 여기서 뭐 하나 받았죠? 뭐 아주 가장 큰 상 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핫이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민들의 상용차로 불리는 한국 GM의 다마스와 라보. 이거 단종이기 넘고 생산 재개에 들어갔는데 먼저 이 다마스와 라보 어떤 차입니까? 네, 이 다마스와 라보 1991년 11월에 이 한국 GM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 자동차가 내놓은 경상용 차입니다. 그렇죠. 네, 다마스의 경우는 이제 승합차 형태를 하고 있고요. 네. 라보는 트럭 형태라는 것이 조금 다른데요. 네.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90년대 중반 네. 또 일본의 보이스카웃의 활동 일환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그 보이스카웃이 사실 조금 집에 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활동 아니었나요? 근데 뭐 집에 돈이 있거나 머리가 똑똑하거나 둘 줄 알았는데 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마스와 라보가 이 도로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린 마음에 좀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가 뭐 일본에서도 판매되는구나 뭐 이런 자부심 갖기도 했는데 한참 나중에 이 다마스와 라보가 이 스즈키라는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한 이 에브리와 이 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91년도에 100이랑 800cc 경상용차, 그러니까 경승용차 만들 때 이제 스즈키에서 같이 가져와서 네. 같이 만들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사실 서민들의 상용차 가장 저렴한 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출시 당시 다마스의 가격은 400만 원대였고요. 400만 원. 예, 라보는 300만 원대 중반으로 이 저렴한 편에 속했고요. 정말 저렴했네요. 네. 예, 초기에는 가솔린 엔진만 적용했지만 이 93년부터는 LPG 엔진을 장착해서 이 연료비가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단종됐죠. 뭐 우리나라의 환경 규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준은 세계에서도 매우 가혹한 수준에 속합니다. 가혹하다. 네. 예, 다마스와 라보는 이 배출가스 자기 진단 장치, 줄여서 OBD2라고 불리는 장치가 이 장착될 수 없어서 이 단종이 예고됐었는데요. OBD1, OBD2 배출가스 자기 진단 장치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배출되는 가스를 스스로 진단해서 배출가스 장치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민들의 상용차라는 별칭 단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반발이 있었겠죠, 당연히. 매우 심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전국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 세탁업 중앙회 등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단종 철회를 정부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앞에 코가 없어서 네. 이것저것 싣고 다니기 좋아서 좀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거 단종하면 우리 뭐 먹고 사느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지금 생산 재개된 거니까 그래 다시 만들어 이렇게 해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정부가 이 두 차종에 대해서 규제를 유예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한국 GM 역시 여기에 응해서 재생산을 결정했습니다. 가격이 올랐죠. 네,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다마스의 경우에는 958만 원에서 1000만 원, 라보는 807만 원에서 884만 원으로 기존 판매되던 것들보다 한 25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25만 원이면은 사실 박진우 기자의 출연료보다 많은 돈인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소상공인의 발로서 이 다마스 라보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
다음 소식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 바뀌죠? 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종전에는 점수제라고 해서 이 사고가 나면 어떤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고요. 네. 여기에 발맞춰서 할증 등급이 정해지게 됐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경중을 막론하고 건수로 할증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 몇 번 부딪혔니? 그렇습니다. 많이 부딪히면 돈 더 내. 이렇게 가자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건 뭐 사실상의 보험료 인상이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할증 1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 약 6.8% 오르는데요. 6.8%가 오른다고요? 네, 100만 원을 보험료로 냈다 그러면은 1등급 할증됐을 때 6만 8천 원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자동차 회사 임금 인상률. 네. 거의 뭐 이 정도 수준 아니었나요? 이거보다 조금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같은 6%대. 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6%대. 네, 그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되는데요. 보험사가 보험 수입을 늘리는 게 아니고 네. 보상비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포커스가 된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그러니까 보상 나가는 지출비가 줄어드니까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운전자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 거죠. 사고 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 내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고 한 12년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저 다른 데보다가 앞차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올라가면은 사고가 줄어든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뭐 보험사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의 불확실성이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험료 오른다고 사고가 줄어드느냐.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교통 신호체계 개편에서 사고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준우 기자는 지금 보험료 얼마 내고 있습니까? 저는 조금 많이 내는 편인데요. 그래요? 예, 차를 산 지 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은 수입차입니까? 네, 수입차입니다. 제가 뭐 수입차 시장 성장에 아주 커다란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좋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이 팟캐스트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고요. 트위터에서는 국화, 페이스북과 팟캐스트에서는 권영주의 카좋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박준우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오늘의 퀴즈 정답은 3번 독일. 바로 독일입니다. 아우디와 포르쉐의 본사는 독일에 있습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휴 뒤에 출근하고 이제 슬슬 저녁 되니까 피곤하시죠? 자동차도 장거리 뛰고 나면 힘듭니다. 만져주고 목욕 한번 시켜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자동차가 불평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인의 말을 따를 뿐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고마운 존재인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자동차가 주인에게 하는 말. 감자에 걸어. 권영주의 카좋다. 파킹.
stand up 83년 출생 집에서 빌린 몇백의 빛과 힙합과 랩이게는 1인 꿈 가진 사람의 눈동자 아직 빛이 나 앞으로 패 그런 거 없어 drop it now 부럽지 난 내 인생 내 맘대로 해 현실적인 사고 난 그게 안 되는 애 머리를 비울수록 가슴은 뛰어 한때는 널 지우려 했지만 안 되는 거 다시 마음 가는 대로 가 사실 난 그대로야 누가 나를 싫어해도 아낌없이 주는 나 이게 내가 나로서 음악을 하는 자세야 혼자 만족하지 않아 내 확광고집이야 많은 사람들이 날 바보로 보지만 온순하게 보이려 발톱을 숨긴 것뿐이야 무릎을 굽혔던 나 이제는 일어나 내 인생의 마지막 길 선택의 기로기야 두 발을 디뎌 난 걸어간대 길의 끝이 그 어디든 갔네 내 발을 걸어도 다시 난 stand up 날 지려 밟아도 다시 난 stand up 걸어 can't stop moving 걸어 can't stop moving 걸어 stand up 천천히 걸어갈래 모두가 자는 밤에 누가 더 빨리 가 있던지 별로 상관 안 해 이것이 나의 방식이고 나의 밤 어제의 내 모습보다 오늘이 나은가 조금씩 이 길을 오르고 앞보다는 내 자신을 보는 놈 그까이 것 좀 더 올라가면 어때 어차피 정상에 가면 한 걸음 발도 못해 두 발을 디뎌 난 걸어갈래 길의 끝이 그 어디든 갔네 내 발을 걸어도 다시 난 stand up 날 지려 밟아도 다시 난 stand up 걸어 can't stop moving can't stop moving 두 발을 디뎌 난 걸어간대 길의 끝이 그 어디든 갔네 내 발을 걸어도 다시 난 stand up 날 지려 밟아도 다시 난 stand up can't stop moving can't stop moving stand up